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사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와 진도를 똑같이 맞춰서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사장은 11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챕터들의 내용을 보면 제목은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들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주체자로서의 우리의 관점과 또 상대방, 그 상대방이 또 자신을 생각하는 그 관점을 존중해주는 관점. 그러니까 결국은 1인칭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1인칭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 몸하고 이 생각이 막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하는 듯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11개의 챕터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가 이 네 번째 챕터예요. 마음속 탭이 더미 만들기. 제목만 딱 봐서는 와닿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아주 경험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수많은 여러 모임에 함께 하고 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공부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직원들, 관리자들, 여러 분류의 사람과 각기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 이들 내부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내보낸다면 이 모임들 중 살아남을 모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 살아남을 모임이 없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이 없다. 대여섯 명만 한 그룹에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서로 서로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텐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 모임은 그 인연은 다 깨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똥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요. 사람은 참 좋은데요. 로 시작하는 흉보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똥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깊지 못해서 잘못 만들어낸 냄새나는 똥이다.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대로 남들도 판단해 주길 바라며 편을 가르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흉을 보는 모든 것은 똥이다. 내게 그러한 똥바가지를 뿌려내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똥을 내게 뿌린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견 혹은 고심 후의 진언 등으로 포장해도 그 안은 역시 똥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아마 금방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똥을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그 똥을 나에게 뿌렸을 때 뿌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그 똥을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거나 또는 그 똥을 나에게 그대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그 똥이 오랫동안 묵혀질 수 있도록 퇴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한켠에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퇴비 더미 만들기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퇴비를 만들 퇴비
더미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학창 시절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막 끼리끼리 너무 즐겁게 노니까요. 네, 그러다가 사회생활, 진정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서 뭐 누가 이렇다더라, 뭐 팀장님 뭐 했다더라, 본부장님 뭐 했다더라, 사장님이 뭐 이렇더라,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요. 물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또 생기죠. 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랬을 때 또 뭐 그룹들이 생기고 무리가 생겼을 때 또 서로를 또 비방하거나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곤 하죠. 직장을 나온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을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분야에 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속에서도 기존에서 뭐 하던 멤버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미 그룹이 막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그룹을 비방하거나 또 그룹 내에서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비방하거나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 할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이어지는 걸 보면 그것은 성공 여부와도 상관이 없고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 그 자세, 그 인격, 그냥 그걸로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뭐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을 가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마음을 참 많이 다독거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어린 아이라도 남이 주는 음식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데 남이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성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나의 요즘 어떤 행복한 그런 꿈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야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것,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도 대화 주제로는 너무 바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진짜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분하고 거리를 조금씩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초반에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요즘 근황 이야기 해주고 그 사람 좀 안 좋은 이야기들, 그 사람의 단점들 많이 이야기해 주니까 참 뭐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재미가 아니라 진짜 같이 똥을 뒤집어 쓰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재미있게 읽었던 챕터는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 뭐 이런 거죠. 근주자적, 질환지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누구와 만나고 인연인 거죠. 멘토인 거죠. 어디에 사느냐. 이 어디에 사느냐는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룹, 어디에 소속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어요. 인가법, 인연법, 연기법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한 줄 나와요. 바로 우주적인 법칙, 근본 진리.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여기에도 그게 나와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
인연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다. 내가 가진 모든 사고, 언어, 행동, 가치, 물건, 재산은 모두 인연의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생성된 것들이다라는 거야.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그분은 책을 통해서 아마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 인연에는 꼭 물리적으로 또 뭐 1대1로 뭐 대면한 그 인연만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책, 뭐 공자가 하는 좋은 문구 하나,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다면 사실은 인연의 법칙이 적용한 것이죠. 음,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책이 있으니까 책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되겠죠. 이 부분 조금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청에 대한 것이었어요.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보통 말을 뭐 1분 내에 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한정적이죠. 근데 1분 동안 들을 수 있는 단어의 수는 그것보다 뭐 10배, 100배 많을 거예요. 그만큼 듣기가 듣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말하기 능력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말했으면 한 두 번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 대화를 직접 리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많죠. 그리고 특히나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이 대화를 리드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게 만약에 1대1이었으면 최소 나는 50% 미만만 최대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이 조금 많았다면 최소한 그 n분의 1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듣기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대화를 하는 그 방법들 있죠. 어떻게 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인가, 재미없지 않게 유머를 섞을 것인가, 그런 대화 방법이 대화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대화를 이끌어내긴 팁에 불과하고 진정한 대화 방법은 아니라고 이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대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어줍지 않게 그랬어요, 또는 아이고, 그렇죠. 참 힘들죠. 저도 옛날에 그 시절에 참 힘들었어요. 이것이 진정하게 공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뭐, 자기가 아는 가족이 누군가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이제 그런 예제도 나오는데, 똑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감을 너무 섣부르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한번 더 되돌아봐야지. 그것을 나의 관점,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아, 저도 옛날 그런 경험인데 그랬었어요, 하고 그 사람의 경험이나 마음이 그냥 뭐 다 누구나 경험했던 그것으로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이번에 많이 했고요. 뭐 경청에 대해서는 뭐 과거부터 관련 책들을 이제 많이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청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청하는지 경청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경청의 중요성을 잘 깨달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잘 경청해 주는지 자체도 너무나 잘 깨달아요. 금방 판단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경청하지 않으면 경청을 깨달은 사람이 나를 금방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솔직함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되게 경솔하게 들이대는구나. 이 사람은 공감하는 척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정한 대화법이 아니라 그냥 대화 팁만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포장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대본에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대화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모와 대화하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뭐 일적으로도 대화하고 대부분의 이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잘 모르다가 외모가 예뻐 보여서 또는 이 사람이 특출난 능력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뭐 다가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선한 기운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선행의 가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은 정말 임팩트가 큰 것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소소하게 막 소나기가 계속 내리면서 젖어들게 하는 건 결국은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대화했을 때 내가 혹시 조금 잘못한 게 없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 번 더 검증해보고, 조금씩 또 변화시켜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구구절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의 가치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보답을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선행으로서 인정받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 하나 더 나오는데,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이제 이런 제목도 하나 있어요. 6가지라고 했는데 6가지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어쨌든 6가지 이상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건데요. 약속을 너무 많이 잡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덜 하기. 그리고 약속을 할 때 지금 뭐 다양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한 사람하고 약속을 너무 자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얼굴 한번 봅시다, 밥 한번 먹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덜 잡고, 그리고 띄엄띄엄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평범하지 않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잘해주기. 그러면 그 약속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해준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선행할 때 보답 없이 선행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청하기. 이게 보면 멋지게 사는 6가지 테크닉을 좀 풀어서 뒤쪽에 몇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는 어려운 책 들고 들어가서 보는 것. 그리고 동네를 걸을 때 항상 다니던 길로, 알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의도적으로 가보는 것. 그리고 같은 식당에서 먹던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친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이 나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제 뒤통수를 칠 정도로 도끼 같은 그런 챕터나 문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속 태비 더미 만들기,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모르게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고,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도 있으면 절대 그 주변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고, 이제 그렇지만 분명히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또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됐기에 이번 사장은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상으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4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뵐게요.